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이스 산업의 키가 되겠다는 포부를 담아 이 자리에 나온 마이스키 마우스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최예은입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첫 발표라 많이 떨리지만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면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는 대체육을 주제로 컴팩스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행사명은 알티보어 컴팩스로 대체를 의미하는 얼터네이티브와 육식을 뜻하는 카니보어를 결합해서 대체육이 도래한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행사라는 의미를 담아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왜 대체육 컴팩스를 기획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과 가치를 지향하는지 다음 목차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성, 탄소 저감, 그리고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50년 세계 인구가 거의 한 100억 명 정도에 도달하면서 단백질 수요가 현재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축산 방식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류 소비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문제도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체 단백질 산업의 성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체육은 도축 없이 생산된 육류 대체 식품으로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으로 나뉘며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현재 빠르게 연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산업을 논의하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적 컴팩스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국내 대체육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2025년까지 연평균 5.4% 성장, 약 295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AT커니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2040년에 전체 육류 시장의 60% 정도가 대체육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의 R&D 투자 확대, 규제 완화, 상업화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2022년 기준 R&D 상업화, 그다음에 혼합 계획에 투입된 세계 투자 규모는 약 6억 3,500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저희는 대한민국에서도 산업, 연구, 소비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마이스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인 기획에 앞서 우선 패스트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정치적 요인으로는 식품 규제와 R&D 지원 확대, 탄소 중립 정책과의 연계가 있고, 경제적 요인으로는 대체육 시장의 빠른 성장, 그리고 생산비 감소 추세, 원료 수급 변수 등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환경 윤리적 소비의 증가, 건강식 관심 확대, MZ세대 수요 증가가 있었으며, 기술적 요인으로는 배양육 생산 기술 고도화, 식감 개선 기술,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석을 기반으로 저희 행사는 미래 식문화 변화 흐름에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사 사례 분석입니다. 국내에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 비건 관광 컨퍼런스 등이 있었고, 해외에서는 미트 앤 플랜트 베이스드 미트, 그리고 이파라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해외 사례들은 대체육을 단독 주제로 삼아 산업 고도화에 기여했고, 육가공 기술 정책, 그리고 투자, 이런 여러 주제들을 한 번에 연결해서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전시, 컨퍼런스, 네트워킹, 소비자 체험 등 복합형 컨텐츠 구성이 주류였으며, ESG, 탄소 중립 등 시대적 키워드를 반영해 정책 연계성을 강조한 점도 참고할 만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저희는 국내 최초 대체육 전문 컴팩스를 유치하여 산업 전문화, 국제화, 지역 연계를 실현하는 모델로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수업 분석과 포지셔닝입니다. 수업 분석 먼저 설명하자면, 강점은 정책적 산업적 성장 가능성, 약점은 대중화 부족과 참여 기업 수의 제한이며, 기회는 정부 지원 확대와 국제화 가능성, 마지막으로 위협은 기존 육류업계의 반발과 소비 위축 가능성입니다. 저희 포지셔닝의 기준은 전문성과 융합성입니다. 전문성은 해외의 이파나 미트 앤 플랜트 베이스 미트에는 미치지 않지만 기존 국제 사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융합성은 해외 사례보다 더 넓고 유연한 구성으로 산업, 소비자, 지역이 함께 연결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저희 RT보어 컴팩스는 국내 행사에서 부재했던 전문성, 정체성, 그리고 체험성을 모두 고려한 통합 플랫폼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차별화 전략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시민, 소비자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 구성. 둘째, 산학, 연예 연계. 그리고 셋째, 스타트업 네트워크 구축. 넷째, 지역 상생 모델 적용. 마지막으로 산업 전환과 지속 가능성 중심 운영입니다. 다음은 행사 목적과 정체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사의 목적은 산업 교류, 시장 확대, 기업 홍보,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비전은 저희의 개최지인 청주를 대체육 식문화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생태계 조성, 시민 참여 확대, 지역 산업 성장으로 설정했습니다. 슬로건은 Same Joy, New Choice로 기존의 맛과 즐거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을 생각한 새로운 선택으로 이어나간다는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청주를 개최지로 선택한 과정을 잠시 언급을 해볼 텐데요. 네, 초기 후보지로 밀양, 군산, 청주가 언급되었으나 다음에 3가지 이유로 청주를 선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산업 연계성입니다. 청주는 배지밀 등 두유 제품 생산으로 유명한 정식품 본사가 위치해 있어 식물성 대체육 산업과 직접 연결되고 정부 지정 식품 클러스터 중심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교통 접근성입니다. 영원함 어디에서든 접근이 용이하며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등 교통 허브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정책 기반입니다. 청주시는 푸드테크 허브 도시를 지향하며 스타트업, 연구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오스코 컨벤션 센터 건립으로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주에서 2곳을 주요 행사장으로 선정했는데요. 메인 행사는 오스코 프레지던트 디너는 유니크 베뉴인 동부창고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메인 행사를 진행하는 오스코는 KTX 오송역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10,000제곱미터의 규모와 부대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산업전시나 대규모 행사 운영이 굉장히 용이한 공간입니다. 전시장, 그랜드 볼룸, 중회의실 이렇게 3가지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미팅의 장소를 따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동부창고는 과거 담배창고를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특별한 분위기를 살리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주의 관광 인프라와 정책 지원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연령층에 맞는 관광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현재 청주에서는 충북문화재단 중심으로 충북 마이스 얼라이언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충청북도의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 계획입니다. 저희 행사는 컴팩스 형태로 컨퍼런스와 전시회를 동시에 운영합니다. 오스코에서는 전시홀 1개, 그 다음에 그랜드 볼룸 1개, 중회의실 4개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또 공식 행사는 개회식, 웰컴 리셉션, 프레지던트 디너, 폐회식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프레지던트 디너는 유니크 베뉴인 동부창고에서 진행되며 조리는 오송 H호텔 세종시티에서 한 뒤 동부창고 내 푸드 히팅랩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기실, 주방 위치 등 세부 동선도 나누어 배치해 보았습니다. 컴팩스 중 컨퍼런스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차는 글로벌 학계, 정부기관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 보았고 2일차는 일반 대중, 학생,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양형 프로그램 구성 3일차는 가족, 학생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날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 시간을 오전 10시로 설정한 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시는 4개 존으로 구성되고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초청 기업 목록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대체육 산업에 유망한 기업들 위주로 국내 기업들을 위주로 명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운영 인프라는 등록, 숙박, 수송으로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해봤고 셔틀버스 운영이나 주차 안내표는 따로 이런 식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기 대응 시스템은 방역 체계와 사고 대응을 체계를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운영할 예정이고 조직은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 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산 계획은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 구성했으며 수입은 참가비, 부스비, 지자체 지원 등으로 운영되고 지출은 임대료, 인력비,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참가자 설문조사, 데이터베이스와 결과보고서 작성, 이어서 대상자 명단 정리 후 감사장 발송, 향후 행사 계획에 반영할 내부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언론 보도 및 미디어 자료 관리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티켓도 함께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참고문헌과 출처를 밝히며 저희 RT보어 컴팩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팀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5분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심사위원 바로 지금 마이크 준비가 되어 있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강원 관광재단 이창희 차장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행사 타겟팅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행사 자체 기준표를 보면 이 행사는 RT4 행사는 전문성하고 융합성 이렇게 포지셔닝 맵을 구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차별화 방안에는 시민 소비자 중심 참여형 구조, 그래서 시민 대상으로 또 대중성을 가져가는 듯한 차별화를 가져간다 말씀 주셨는데 포지셔닝처럼 전문성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행사가 맞는지 아니면 대중성을 노리는 시민 소비자 중심의 참여형 구조가 맞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대체육이 아무튼 저희 앞쪽에서 이제 지원 배경이나 다양한 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에는 사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산업으로 저희가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단백질 소비를 기존 축산업계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 수순으로 전망되고는 있는데 대중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사실 이제 뭐 유전자 조작, GMO 식품 같은 것도 그렇고 특히나 이런 진짜 고기가 아니라 배양육이나 대체육으로서 나오는 이런 고기들을 사실 좋은 시각으로서만 소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사하면서 봤던 다양한 설문조사 자료에서도 역시 이런 식품들은 자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먼저 선뜻 소비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민 참여형으로 해서 조금 친밀성을 높이고자 해서 시민 참여형을 함께 이제 특징으로 잡았던 거고 그와 동시에 저희의 이제 컴팩스 유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좀 인식 개선이나 미래에 대한 변화하는 그런 식품 산업에 좀 사람들이 인식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저희 이제 국내에 있는 다양한 식품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푸드테크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양육도 마찬가지고 뭐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그런 음식 프린팅 기술이라던가 뭐 해조류로 고기를 만든다던가 다양한 좋은 기술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국내 산업에서만 안에 갇혀 있으면 나올 수가 없고 굉장히 아까운 기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업계들이나 국내 대기업들까지 함께 모아서 초청을 한 다음에 그들의 기술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비즈니스적인 전문적 목적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는 이중적인 행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 2분 정도 남아 있어서요. 질문 1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 질문을 아까 준비했었는데 방금 대답에서 그 답을 들은 것 같은데요. 해외 진출을 위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 주셨던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좋아서 그 K푸드의 열풍인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건강식인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들, 뭐 아까 두유 업체도 오송을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 이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바이어들을 해외에서 또 초청을 해서 하는 육간 산업적인 거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우리나라는 대체육이 낮은데 해외가 훨씬 더 시장이 크고 이미 행사가 있는데 과연 이 행사가 어떤 차별점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허갈 수 있을까?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올까? 이런 좀 궁금증이었는데 방금 대답에서 그 질문을 들은 것 같아서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40초 정도 남아서 별다른 코멘트 없으면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이었습니다. 마이스키마우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